오늘은 환생과 카르마 6부, 카르마의 작용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계승된 삶을 통한 업보의 작용,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화신. 개인 영혼의 연속적 화신에는 연속성과 정체성의 실타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카르마의 지속과 운영을 통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끊임없는 지배가 있습니다.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잇따른 화신은 합리적인 법칙에 의해 밀접하고 확실하게 결정되므로 개인 영혼이 현명하고 지적인 행동을 통해 미래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전생의 행위가 현생의 조건과 환경을 결정하고 현생의 행위도 내생의 조건과 환경을 결정하는 데 한 몫을 합니다. 개인 영혼의 잇따른 화신은 카르마 법칙의 작용에 비추어 볼 때에만 완전한 의미를 갖습니다. 멘탈체를 통한 카르마의 지속성. 물질 세계에서 간간히 일어나는 환생은 겉보기에만 단절된 것입니다. 카르마는 영혼의 모든 삶을 통해 영구적이고 지속되는 요소로 남아있는 멘탈체를 통해 연결고리와 결정 요인이 이어집니다. 카르마의 법칙과 그 작용 방식은 육신과 물질 세계가 존재의 유일한 사실로 간주되는 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카르마의 결정은 기적인 몸, 서틀체와 정신적인 몸, 멘탈체, 그리고 세계들의 존재에 의해 가능합니다. 멘탈체와 서틀체. 사람이 물리적인 의식을 소유할 수 있는 곳은 물질 세계입니다. 욕망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경지는 기적인 세계에 있고 영혼이 정신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세계는 정신세계에 있습니다. 욕망의 근원은 정신적 경지에 있는 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욕망의 씨앗이 마음에 붙어 있습니다. 나무가 씨앗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욕망은 여기에 관련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마음의 자리인 멘탈체는 그 자체 내부에 모든 욕망의 씨앗이나 원인을 저장하기 때문에 종종 카라나 샤리라 또는 원인체, 인과체라고 불립니다. 마음은 잠재된 형태로 모든 인상과 성향을 유지합니다. 제한된 나 또는 에고는 이러한 산스카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신적 과정을 통해 표현되는 것처럼 의식에서 산스카라의 실제적인 발현은 서틀체에서 일어납니다. 에고 마음의 형성과 지속. 실제로는 하나이고 분화되지 않은 영혼은 에고 마음의 자리인 멘탈체의 규제를 통해 겉보기에는 개체화됩니다. 에고 마음은 과거의 경험과 행동에 축적된 인상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환생하는 개인의 존재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 에고 마음입니다. 잠재적인 인상들의 저장소인 에고 마음은 멘탈체의 상태입니다. 영이 되어 활성화되고 드러난 인상들을 경험하는 에고 마음은 서틀체의 상태입니다. 창조적인 행동을 위해 물질 영역으로 내려온 에고 마음은 육체적 화신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멘탈체에 자리 잡고 있는 에고 마음은 개별적인 개인으로서 지속적인 존재의 모든 단계를 가진 실체입니다. 육화의 조건을 결정하는 에고 마음의 인상. 멘탈체에 안착한 에고 마음은 그 안에 저장된 인상들에 따라 받을 몸들을 취합니다. 이러한 인상들은 사람이 젊어서 죽을지, 늙어서 죽을지, 그가 건강을 경험할지, 질병을 경험할지, 아니면 둘 다 경험할지, 그가 아름다울지, 못생길지, 그가 실명과 같은 신체적 장애를 겪을지, 아니면 신체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누릴 것인지, 그가 날카롭거나 둔한 지성을 가질지, 그가 순수한 가슴을 가질지, 불순할 것인지, 의지가 변덕스럽든지 확고하든지, 그가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할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내면인 빛을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원성의 게임. 에고 마음은 차례로 카르마에 축적된 인상들을 통해 수정되며
각 화신의 환경은 에고 마음의 구성과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한 번의 육화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성향을 발전시켰다면 그는 그것을 다음 육화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 화신에서 불완전하게 남겨진 것들은 다음 화신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인상들의 지속성을 통해 한 화신에서 형성된 카르마의 연결고리는 다음 화신에서 계속 이어지고 발전됩니다. 따라서 좋거나 나쁜 거래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주 많은 반대의 경험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원성의 게임을 수행하여 영혼이 그 경험에 충만함에서 결국 에고 마음을 떨어뜨리기 위해 성숙되며 자신을 대영혼으로 알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주고받기에 의해 생성된 주장과 반대 주장. 만약 특정인들 사이에 카르마적 및 산스카라적 유대를 형성하고 주장과 반대 주장을 만드는 주고받기가 있었다면 그들은 이러한 주장과 반대 주장을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모여 새로운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동기로 베푸는 것은 그가 분리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를 묶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력이 있는 주고받기의 거래는 상품이나 금전의 교환 또는 일부 물리적 작업 수행의 형태로 순전히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견해나 감정의 교환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간섭의 업보. 만일 어떤 사람이 높은 경지에 있는 성인에게 경의를 표한다면 그는 성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드는 것이므로 그 성인 자신이 내면의 경지를 건너고 경로를 밟고 있더라도 그는 지체하고 자신이 도달한 길의 그 지점까지 경의를 표하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간섭의 카르마에 해당합니다. 비록 존경하는 것이 그렇게 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성인은 존경을 표한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이 그를 도울 때까지 경로에서 멈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들의 반응성. 미움은 미움을 낳고 욕정은 욕정을 낳으며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는 법칙은 영혼의 빠르고 변함없는 반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은 한 생애 동안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애에 걸쳐 작용합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그에게 이러한 태도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사람은 전생의 적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삶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그는 전생의 친구를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설명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전생에서 가져온 카르마의 연결에 비추어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인 카르마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호 조정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칙이며 공동의 세계에서 자기 표현을 추구하는 여러 개인 영혼이 있는 곳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에고 마음의 반응성에 대한 결과입니다. 두 영혼이 관계를 시작하는 리듬은 영혼이 새로운 지적인 카르마를 통해 리듬을 바꾸고 더 높은 자질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스스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르마의 자유. 일반적으로 축적된 카르마는 그 자체의 고유한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진력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카르마가 만들어지기 전에 개인은 카르마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르마가 기술된 후에 업보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고 그것이 초대하는 결과를 통해 소비되거나 신선하고 적절한 카르마에 의해 상쇄됩니다. 운명.
지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고통, 그에 수반되는 성공과 실패, 그것에 흩뿌려진 성취와 장애물, 그 안에 나타나는 친구와 적,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카르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카르마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운명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운명은 어떤 이질적이고 억압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운명은 전생으로부터 그를 쫓는 사람 자신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이 과거의 카르마에 의해 형성되었던 것처럼 현재의 카르마를 통해 수정 및 변경되고 심지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에서만 가능한 창조적 카르마. 세속적인 삶에서 카르마의 성질이 에고 마음에 저장된 인상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것들은 차례로 현세의 삶에서 카르마의 본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에고 마음의 인상과 카르마의 본성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지상에서의 카르마는 에고 마음의 인상을 형성하고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향후 운명을 결정하는 추진력을 부여합니다.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카르마가 육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세속적 존재의 영역이 있습니다. 숙명의 주인이 됨. 카르마의 법칙을 올바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지적이고 현명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숙명에 대한 주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의 축적된 행위를 통해 자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슴의 패턴에 따라 자신을 성형하거나 마침내 삶과 죽음을 통해 그를 지배하는 카르마적 결정의 지배로부터 자신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없는 카르마. 대체로 카르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카르마와 해방과 참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카르마는 물론 나쁜 카르마도 에고의 마음에서 솟아나서 양육하는 한 구속력이 있지만 카르마가 올바른 이해에서 나올 때는 해방의 힘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 생성된 복잡함과 함께 영혼의 진정한 본성과 숙명을 아는 스승들에 의해 가장 잘 전달됩니다. 선악의 구별에서 시작되는 카르마. 참으로 중요한 카르마는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감각을 발달시킨 후에 존재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처음 7년 동안 표현을 위해 방출되는 인상은 매우 희미합니다. 어린이들은 또한 세상의 차이에 덜 반응하는 세상의 의식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7세 미만의 어린이의 행동은 에고의 마음에 어떠한 강하거나 실질적인 인상들을 남기지 않으며 그것들은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에고의 마음과 그 미래를 형성하는 참되고 실질적인 카르마는 영혼이 책임감을 발달시킨 후에 시작됩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일반적으로 영혼이 어린 시절에 처음 몇 년을 보냈을 때 완전히 밝아지는 선과 악의 구별 감각에 의존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과의 비교. 가치의 세계에서 카르마의 법칙은 물리적 세계에서 작용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물리적 세계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없다면 혼돈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어떤 일을 예측하거나 어떤 일에 따를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치의 세계에 카르마의 법칙이 없다면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의 세계에는 결과의 완전한 불확실성만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 할지 나쁜 결과를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물리적 사건의 세계에는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세계에는 카르마가 생기고 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비밀스럽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거나 반대 카르마를 통해 소멸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 카르마의 법칙.
우주의 도덕적 질서는 가치의 세계에서 원인과 결과 사이의 체계적인 연결을 통해 유지됩니다. 만약 카르마의 법칙이 어떤 이완, 반전, 예외의 대상이 된다면, 그리고 가치의 영역에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주에는 도덕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의 존재는 가치의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위태로울 것입니다. 도덕적 질서가 없는 우주에서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이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 사이에 확실한 연관성이 없고 카르마의 법칙을 무시할 수 있다면 진지한 가치 추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카르마 법칙의 확고 부동성은 인간 행동에 대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만약 카르마의 법칙이 안전을 기해 무시되거나 어길 수 있게 된다면 인간 행동의 중요성은 완전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업보와 책임. 불가침성에서 카르마의 법칙은 자연의 다른 법칙과 같습니다. 그러나 카르마적 법칙의 작용의 엄격함은 어떤 외부적이고 맹목적인 힘의 억압으로 영원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계획의 합리성과 관련된 것으로 영원해 옵니다. 카르마적 결정의 조건은 진정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의 의미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수집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정의의 표현인 카르마의 법칙.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했다면 그는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악을 환영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했다면 그는 또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좋은 결과를 누려야 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일은 그 자신을 위해 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꼭 그렇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정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원성의 세계에서 삶의 통일성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